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금리 인상 결정 기간에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잡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뒤로 이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항상 멤버십 회원님들, 구독자님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멤버십 회원님들에 따른 질문이 또 하나 올라온 게 있어서 그것도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CE 부분인데요. PC가 목표치만큼 잘 내려왔죠. 그래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치인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목표값이 3.5입니다. 근데 4.4에서 3.5 가는 구간대가 생각보다는 좀 둔해질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 도착점이 가까워질수록 둔해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CPI가 대부분 4%대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연준 위원들에 따른 발언이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이것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나마 이게 왜 좋은 시그널로 주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그리고 대부분 위험자산 쪽에서 상당히 괜찮은 또 분위기로 갔던 이유는 아마 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원 PC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고, 그게 기준금리 대비보다 훨씬 더 낮게 위치해 있음으로써 그나마 효과가 컸다라고도 해석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요.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대부분 중앙은행들에 따른 그런 행동적 패턴을 보게 되면 물가 대비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가 물가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여건까지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그 툴에 들어왔다라는 게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단기적으로 상승해 있는 여지와 화력은 좀 더 유효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금리 스케줄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뭐 0.25는 거의 다 나왔는데 그 외적으로 어떠한 언급이 나올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점차적인 발언의 뒤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월 달에도 0.25는 거의 확실시 되어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5월 달, 6월 달이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주말 동안은 비트코인은 여전히 좀 더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따른 나쁜 소식 대비보다는 더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번 주 주중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약세로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뒤로 또 보게 되면 페이코인이 이제 2월 달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2월 10일 안까지는 결정 사항이 곧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페이코인 운명의 시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무당 유튜버 누님이 한때도 인기가 좋았잖아요. 절묘하게 또 맞춰서 인기가 아주 화력이 미쳤는데, 이번에 이 누님께서 가라사대 앞자리는 3은 1월에 절대 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다들 알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연준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과거에도 제가 매번 보여드렸던 거 하나 있죠. 네,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소비를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독도 주면서 약도 같이 주는 그런 효과를 계속해서 교차를 할 겁니다. 근데 어떤 게 강도를 더 높일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구간이 생각보다 과열까지 나오게 되면 연준은 또 다른 압박용 카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더 올라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모아가는 전략에 있는 패턴으로 계속 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NBC 유명 진행자가 있는데요. 진 크레이머가 이번에 또 낙관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의 반대적인 패턴이 훨씬 더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사지 마라 라고 할 때가 가장 최저점 구간대도 절묘하게 맞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두 분의 발언이 생각보다 이번에 비트코인에 약간 재미를 주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 P2E 게임 해외에서 한국이 우위점에 보여주고 있다. 넷마블 제2의 나라 그리고 위메이드의 미르포가 P2E 게임 매출 1등과 2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스카이피플이 이번에 1심에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또 스카이피플도 안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국내 부분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효과로 인해서 위믹스가 다시 1,000원까지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또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게임계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네워이즈, 인텔라, 위메이드, 보라 등 30여 개 업체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같은 길 한번 가니까 우리라도 뭉쳐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합체계가 만들어져야 목소리에 따른 전달이 확실해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게 또 의견이 다 취합이 돼서 또 어느 정도 필터링 할 거 필터링하고 본인들이 주장할 것도 주장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것만 주장하고 누군가는 저것만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블룸버그가 중국의 바이두의 챗 GPT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쪽 지금 동향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냥 저도 들었어요. 메타버스 거를 정리를 하고 AI 쪽에 그냥 선택과 집중으로 가는 방향이 거의 확실시하게 간다라고 합니다. 이쪽 업계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 거래소 보유량이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 크라켄 순인데요. 872만 개, 494만 개, 197만 개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주요 일정표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만 다시 꼽아가지고 이야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금리 결정 부분과 그리고 실업률 비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목요일, 금요일이 매우 중요한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트코인 여러 가지 이슈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앱토스가 이번에 좀 많이 올랐죠. 거의 한 5배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그건 NFT 효과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솔라나가 이번에 좀 좋았던 패턴이 보여주었던 이유는 우리는 자금력이 어느 정도 좀 있다. 이렇게까지 많이 FTX에게 거의 피해가 아주 많이 크게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금력 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았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솔라나 쪽에 활용도도 꽤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점으로 또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갤럭시아가 19일 금융위에서 증권형 토큰 규율 체계 관련 안건이 의결이 돼서 2월 초에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웨이브가 이제 파워 토큰 스냅샷 때문에 좀 올랐다라고 그 전에 좀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는 로드맵 공개로 인해서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하이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클에 따른 또 해시레이트 확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리플이 이제 긍정적인 언론 플레이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또 그 영향을 이번에 또 똑같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27일 기준으로 이제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의 소송 대법원으로 넘어가면 리플 승소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인사 발표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실적이 좋았던 ODR 부분에 있어서 수석 상부가 사장으로 승진했던 패턴이 있었고, 또 이번에 올해 리플사도 NFT 부분에 있는 성과가 잘 나와준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와 더 좋은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멤버십 회원 구독자님 중에 한 분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서 추정으로 따라가서 지금이라도 사는 게 바람직할까요? 최근에 이런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연준의 생각은 올해까지는 계속 강경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어떠한 자산이 됐던 간에 자산이 급격하게 튀는 현상을 아마 방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튄다라고 하면 무조건 찍어 누르는 패를 분명히 우리한테 꺼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고 싶은 그 구간대까지는 기다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좀 더 기다릴 만한 생각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다 라고 조급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래서 굳이 또 이 1월달 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네, 11개월 동안 패턴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제가 매수를 하는 그 시점이 오게 되면 커뮤니티에 꼭 남깁니다. 제 커뮤니티는 카카오나 이런 쪽에 없어요. 블로그 오로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만 그냥 남깁니다.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그러하는데요, 해당에 있는 댓글에 대댓글을 저는 달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제가 읽고 그냥 방송에서 충분히 읽어본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좀 답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패턴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의 심리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됩니다. 왜냐? 많이 지금 소실을 봤던 사람들은 지금 애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좀 더 기다릴 필요성이 있는 게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긴 U자형 패턴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한동안은 또 쉬어갑니다. 네,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이번에 좀 화력이 컸기 때문에 한 테프 쉬어가는 구간이 안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또 하나 봤던 것 중에, 이건 제가 판단하기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정보만 드리는 것이고요. 이 정보를 통해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WHO에서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종식 부분의 발언이 아마 듣기로는 들었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다음 주 정도 때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비가 일시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1분기 때의 발표가 오히려 나올 때쯤이 조금 불만족스럽거나, 또는 기대했던 2분기 시점 대비부터 이제 왕래가 편해지고 여행이 편해지고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과연 괜찮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위험자산 쪽에 있는 방향성이 과연 괜찮게 나올 것이냐, 이게 폐쇄가 되면 격리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물류가 됐던 뭐가 됐던 왕래가 훨씬 더 좋아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과연 투자 쪽은 어떻게 좋을 것인지, 특히나 코인 쪽은 어떻게 작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연준의 입장을 본다라고 하면 기대의 물가가 한 번은 더 튀게 될 것인데, 그때 있는 발언이 어떻게 또 작용이 될 것인지, 이런 걸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